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일찍이 학업에서 멀어져야 했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해 겨우 먹고 살았고, 부모님은 늘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든 내색 없이 일 열심히 일하는 저를 공장장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어느 날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14살이 많았지만 이해심 있는 태도와 저를 사랑해주는 진심이 느껴져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 정년기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나이도 어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이 다가와 어머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님의 수고했다 한마디에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어디 학교 나왔다며 이야기가 나왔고, 삼촌분께서 저를 보더니 어디 대학 나왔어 물으셨습니다. 저요?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 하니, 그렇지 요즘 대학 안 가는 젊은 애들도 많으니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모님께서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나온 거야? 동네가 비슷하면 같은 학교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창피함은 없었지만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다들 수군수군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제 스스로도 자리가 불편해서 물 좀 가져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자마자 뭐야 그럼 중졸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에게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사건건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해서 간 좀 봐주세요 하면 이거 맛이 왜 이래 마늘은 넣었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라고 하셨고, 집안일을 하고 잠시 책을 읽고 있으면 너는 뭔 내용인지 알고는 읽는 거냐? 그런데 너 한글은 다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하다 싶어 어머님 저 중졸이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전교 3등 안에 들고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교 3등이면 뭐하니 고등학교도 못 간 주제라고 하셨고, 집안이 어려워 늘 학업에 목말랐던 저에게 어머님의 말씀은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공인중개사냐고 하니 친구는 혼자 다니면 마음이 안 잡혀서 못할 것 같아 내가 학원비를 내줄 테니 같이 하자라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으로 알겠다고 하고 같이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잘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는 이제 와서 고등학교라도 가려고 그러냐 주제 파악하고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라라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꼭 합격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달달 외우며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남편은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여태까지 모았던 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시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우리는 삼촌댁에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삼촌댁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왔고,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매일같이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낮에는 농사일, 저녁에는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은 너는 이 와중에도 글씨가 눈에 들어와 남편 꼬라지 좀 봐라. 괜히 집안에 못난 게 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네라며 잔소리하셨습니다. 보증은 저 사람이 들어 날려먹었는데 왜 그 핑계를 저한테 하세요 라고 대답이라도 하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떠배운 게 없으니 내가 뭘 바라니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님께는 서울에 일이 있어 다녀온다고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고, 친구와 저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늦깎이로 하는 공부라 힘들었지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친구는 합격이 다가 아니고 더 배워야 한다며 잘 아는 중개업자 밑에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하자고 한 회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하니 친구는 너무 아깝다며 가족들과 상의하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역시나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다 굶겨 죽일 셈이냐라며 소리치셨습니다. 꼭 참고 합격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너 공부한다고 깝죽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결과는 언제 나오냐 아니다 봐서 뭐하냐, 당연히 불합격이겠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왜 말씀을 늘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라 저희 가족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옆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쳐라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아 멍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역시 내 아들이다,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에 변기물을 담아와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너나 정신 앞가림도 못하는 게 어디서 감히 손찌검까지 해라고 소리쳤고, 어머님과 남편은 둘 다 저를 쳐다보며 어머님은 남편에게 물을 뿌려 니까짓 깨라며 저에게 손을 울리려 해 그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시게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술에 쩔어 거기다 손찌검까지 하는 저딴 놈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보증도 잘못 써서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매일같이 술이나 퍼마시고. 정신 차려 인간아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하니, 우선 진단서를 끊고 이혼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고, 만나자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하니 욕설과 함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친 시모와 술에 쩌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와 함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남편의 뺨을 날렸고, 옆에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제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은인이 되었고, 현재는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이전 시골 동네에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안부를 묻는데, 전 남편 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술에 쩔어 살더니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치매 걸린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